하나디펜스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에 탑재된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입니다. 스파이크 LR2 미사일은 지상에서는 최대 5.5km, 공중에서는 최대 1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이스라엘 현지에서 차체의 MT-30 포탑 장착 후 진행된 시험 발사 영상이라고 합니다. 2. 미사일도 피한다. 스텔스 무기 변신한 국산 장갑차 레드백. 5조 원 규모 호주 장갑차 사업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국산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의 스텔스 장비와 30mm 기관포 실사격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나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법인은 최근 솔라 시그마 쉴드, 열상 위장막을 두른 레드백 장갑차 영상을 공개했다. 호주 CBG 시스템스가 개발한 솔라 시그마 쉴드는 전차나 장갑차에 맞춤형 옷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기동 위장체계다. 열상 감시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 열상 감시장비와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레드백이 이스라엘에서 30mm 기관포 실사격 테스트를 하는 영상도 최근 처음으로 등장했다. 기관포가 장착된 레드백 포탑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 이스라엘에서 실사격 테스트가 이뤄졌다. 영상에서 30mm 기관포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과시했다. 레드백에는 미 노스롭 그루먼사가 만든 MK44S 부시마스터 이 30mm 체인건이 장착돼 있다. 포탑은 이스라엘 엘비사가 만든 MT-30MK가 장착됐다. 레드백 포탑에는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돼 있다. 이번에 스파이크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하나디펜스 레드백은 2019년 9월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링스 KF-41과 함께 호주 육군의 랜드 403단계 사업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다. 올해 초 시제품 3대가 호주군에 납품돼 현지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기종이 선정될 예정이다. 호주 육군의 랜드 403단계 사업은 최신형 궤도형 장갑차 450여 대와 각종 지원 장비, 훈련 시스템 및 시설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장비 자체에만 5조 원, 각종 지원 시설 및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비용이 14조 물결표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4m, 전투 중량 43TU로 최대 속력은 시속 70km다. 승무원 3명 외에 보병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레드백 명칭은 호주의 유명한 독거미인 불금등 과부거미에서 따왔다. 레드백은 한국형 신형 주력 보병 전투장갑차인 K-21을 획기적으로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 K-21에는 없는 첨단 장비들이 장착돼 있다.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장비, 장갑차 내부에서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쟁 기종인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 이 성능면에서 막상막하여서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화력면에서 KF-41은 레드백보다 약간 큰 35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다. 항속거리면에서 레드백이 520km인 반면 KF-41은 500km로 레드백이 다소 앞선다. 일각에선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가 차륜형 장갑차 210여 대를 도입하는 호주 육군의 랜드 402단계 사업에서 승리, 복서 차륜형 장갑차 납품을 시작해 일종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 하나디펜스 레드백 장갑차 군 시범 운용 결정. 하나디펜스 보도자료. 하나디펜스는 금일 2021년 7월 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육군이 하나디펜스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사업 랜드 400 페이즈 3을 위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하나디펜스 입장에서는 이번 시범 운영이 납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지만
아마도 육군은 이에 대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디펜스가 밝혔듯이 현재로서는 육군의 시범운용은 어디까지나 시범운용을 통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의 주요 기술과 성능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개발될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활용 가능 여부도 점검하는 기회 차원이기 때문이다. 한국 육군은 이미 전차, 자주포 보유대 수면에서 세계 탑 클래스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장갑차 역시 만만치 않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 IISS, 더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포 스트래터지 스터디즈,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위 밀터리 밸런스, 최신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갑장비 보유 대수는 아래와 같다. 포병장비인 자주포와 공병장비는 제외,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 부분은 국내 정보로 별도 파악, 기재, 수량이 많은 건 좋지만 위의 표에서 보면 문제가 딱 보일 것이다. 현대적 기준으로는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 고장담할 수 없는 K200과 M113 계열을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휘용 장갑차인 M577을 빼더라도 그 수량만 무려 2000대 이상이다. 육군은 K21A은 차기 장갑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기준 컨셉은 아마도 분명히 레드백이 될 것이나 문제는 K200과 M113 계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다. 물론 K200 등에 대해서는 육군도 나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이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코리아 리서치 인스티튜트 포 스트래티지 KRIS가 2000년 발간한 전환기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기동전력 발전 방안 에도 K200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이 상당한 분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대책 방안도 강구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그 제언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K200의 현수장치를 현재의 5축에서 6축으로 늘리는 등 K200의 개조를 위해 별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K200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비교적 가성비 있는 물건을 매우 빠른 기간 중에 대량으로 생산, 보급함으로써 육군의 전력 강화에 이바지한 점이 분명히 있으나 보다 강력한 보병 방호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현대화를 추구하기에는 솔직히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는 육군과 관련 일각에서는 K21을 베이스로 하는 경전차 위 배치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솔직히 K21 차기 장갑차에 도입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다양한 기갑장비용 차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병참 차원에서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육군은 미래를 위한 범용 차대의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 필요에 따라 어떤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부디 그 기준은 머리에 넣고 개발 검토를 추진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준비위원회에서의 발표 내용 25년 전이 미래 공통차체의 개발과 관련하여 를 읽어주시기 바란다. 하나디펜스 레드백 장갑차 군 시범운용 결정. 하나디펜스 대표이사 손재일가 개발한 미래형 궤도장갑차 레드백을 우리 군이 직접 시범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의 일환으로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를 내년 4월에서 6월 육군 기계화 부대에서 시범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레드백은 육군이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첨단 궤도장갑차로 지난 2019년 9월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랜드 400 페이즈 3위 최종 2개 후보 기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1월 시험평가용 레드백 시제품 3대가 호주 육군에 인도된 후 화력과 기동, 정비 수송 등의 최종 시험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된다. 호주 육군의 시험평가가 끝난 후 국내로 운송되는 레드백 시제품 중 1대를 육군에 무상 대여할 예정이며
시범부대는 시범운용 기간 검은색 위쪽 삼각형 장비운용 교육 검은색 위쪽 삼각형 영해도로 조종훈련 검은색 위쪽 삼각형 소부대 전투기술훈련 검은색 위쪽 삼각형 야지 조종훈련 등을 실시하게 된다.